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손상배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4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이 3건의 글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곱씹어봐야 될 글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모두가 같겠지만 그래도 글로서 호소하고자 하는 이 민초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선정한 것인 만큼 제가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이 글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의 글인데 한국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이런 주장을 호소하고 있는 글입니다. 먼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현장에서의 젊은이들의 투쟁 장면들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홍콩의 젊은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도 달라서 이 사진을 연상하시면서 이거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직접 홍콩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의 사진을 석 장 보여드렸습니다. 자, 들려드린 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에서 비록 중국으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홍콩이 어떤 곳이었나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에이 설마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고 전쟁은 노땅들의 지나친 망상이야. 절대 전쟁 안 일어나. 21세기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에서 무슨 전쟁이? 아마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홍콩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 사태에 적극 개입을 하나요? 아마도 미국도 힘들 겁니다. 중국의 파괴에 웬만한 나라는 모두 침묵. 홍콩 젊은이들 아픔이 느껴지나요? 문재인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마디로 거부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무슨 말을 했죠? 주한미군 철수 시위가 다음 순서라고 했죠. 주한미군 철수 반대가 몇 프로나 될 것 같나요? 수십 년 작업해온 자빨들의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가 그까이 주한미군,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서가 강범위합니다. 중국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접수한다면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나라 지킬까요? 핵으로 위협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한 상태에서 중국의 입김으로 압력을 가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민족끼리이고 내전으로 보지 않을까요? 지나친 억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 있어도 경고, 경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약자들, 특히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 몇백만이 죽어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프레임을 씌웠기에 다른 나라가 개입할 가능성이 줄 겁니다. 홍콩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어떤 나라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문재인의 정체도 모르는데 문바들이 저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과연 안전합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위험하다고요. 자, 이번에 글 암담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마 하다가 망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지금 홍콩과 비교해서 그 잘 살던 홍콩이 한순간에 중국으로 기속되면서 결국은 저런 피비린내를 일으키는 나라가 됐는데 저게 과연 홍콩만의 문제이겠느냐, 이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더욱이 지금 국내의 경우는 북한과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다른 나라가 개입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마치 내전처럼 생각을 해서 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분의 걱정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의 입고가 아니라 나라가 이러다 큰일 났는데, 이 상태 이렇게 위험한데 홍콩에는 저렇게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이나 내전이 터진다면 저렇게 홍콩처럼 젊은이들이 났을 수 있겠느냐는 이 의구심,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의구심일 겁니다. 나라를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망가질 때 더 이상 더 망가지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나서는 젊은이가 있어야 그 나라의 미래가 담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라는 탈북민 이승희님의 글입니다. 이분의 글도 가슴 찡합니다. 종북 세상에 온다면요, 미국, 일본, 유럽과 멀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겠죠. 좋은 점은 데모도 없고 비판 반대가 허용 안 되니 평화롭겠네요. 핵위협도 없고 전쟁 공포도 없고, 그러나 자유는 없고 배고프고 난방도 어려워 추위에 떨겠고 해외여행은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갈시하겠죠. 그런데 언론이 필요 없고 정부 정책 홍보만 있는 세상이 될 테니까 지금 남조선 신문과 방송은 모두 없앨 것인데, 이 난장판 벌리는 기자 언론은 실직에다가 방골 기질 때문에 처형 1순위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게 참 불쌍하죠.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요. 노조가 어디 있고 시민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처형 1순위인걸요. 그런데 그 불쌍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어요. 이제 종북 세상의 길로 가야 할 운명같이 보이네요. 모두가 지금 잘 사는 세상이 질려서 망하고 싶어서 하나같이 정신 나간 사람들같이 보이네요. 국군이 여기까지인가요? 막을 짜는 한국당인데 이념 무장된 자가 없이 기회주의자뿐이고 자익들의 앞잡이뿐이네요. 종교 지도자, 언론인, 유명인사 등은 북한에 가서 사기꾼 포족에 코가 깨어서 고향 옆에 지신세가 되었으니 종북 세상은 길이 확 열려있네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 불쌍해서 잠이 오지 않네요. 노조, 집행부, 국회 및 정치인, 종교인, 경찰, 군인,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교사 등등 남한에서 부역한 반동들은 공산치하에서 처형 1순위인 걸 모르시나요? 종북 세상이 오면 기절을 할 겁니다. 데모, 항의, 캠핑, 해외여행, 주거지 이동, 사장님 모두가 국가재산인데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직장생활 좋아하네요. 혹여 직장 못 나가면 안전부 끌려가서 비판서 써보셨나요?
지금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서 당신을 북한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알고나 있나요?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요. 지금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급해요. 어서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뿌리내린 좌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일어서세요. 이분이 탈북자이면서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북한하고 흡사하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열받겠습니까? 북한이 종북 세상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란 약간의 이 조롱 섞인 얘기도 있지만 그게 바로 현실로 올 것처럼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 빨갱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에 살아봤기 때문에 100%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뿌리내린 이 좌파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북한 꼬락서니를 면치 못한다는 이 탈북민의 이야기, 이 역시도 절대 허투루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글은 왼쪽 가슴에, 두 번째 글은 오른쪽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글은 한국당 김세연 의원에게 말한다는 이 남진아님의 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신이나 나나 상대 마음에 꼭 들어가면서 사는 인간은 없다. 특히 정치 속엔 더 말할 나위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대중 인기 중심적으로 민심을 무시한 채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너무나 많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좌파를 이길 수 없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젊고 패기찬 인재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당신이 한국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기가 찬다. 자기중심적 인기 발현의 대중에게 마치 혼자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한 당신은 과연 자유우파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해체되어 모두가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 견제도 없이 하나의 당이 되어 민주당이 100년의 정권 연장을 지속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어찌 그런 말을 했나? 당신이 어려울 때 자유를 위해 한 일이 뭐 있나? 당신의 업적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데 일조한 것뿐이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먹고 김무성과 유승민 등등 자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신 뜻대로 되었는가? 좌파의 정교조와 백만대군 민노총의 힘과 그들의 사탕발림에 민주화에 속아서 오늘의 사태를 만든 당신 또한 장본인에 속한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베품을 준다는 성군의 정치를 거기에 모두가 속아서 촛불을 들었다. 과연 문재인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당신은 잘 알 것이다. 조국을 보라. 덕망과 학식과 부까지도 다 가진 부부 교수가 뭐가 부족하여 자격도 안 되는 딸을 4년 내내 장학금을 타게 한 것이 과연 가난한 자를 위한 촛불의 혁명인가? 진정한 촛불의 혁명자라면 조국은 그 장학금을 남몰래 가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주었다면 조국은 지금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그 촛불의 수혜자 대표가 문재인과 조국이 아닌가? 이런 자들이 좌파란 걸 알면 어찌 당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가 되어 좌파와 싸워도 부족할 텐데 당신의 인기 유지 발언을 하면서 마치 혼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양 한국당을 해체하라는 막내리 같은 말을 했나?
당장 한국당 해체돼야만 한다는 말 취소하고 다시 말하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종북 좌파를 이길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젊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불출마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라. 자, 이번에 글이 아마 김세연 의원이 내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아마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세연의 그 말 중에 뭐 세게 들어야 될 일반 문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김세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당이 싫어서 나갔다가 당이 깨지고 다시 기어 들어와서 또다시 당을 해체하려는 그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나갔다 들어왔으면 입을 달고 백의종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도 들어갈 때보다는 돌았을 때를 행동을 잘하라고 한 겁니다. 떠날 때 멋지게 떠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진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좌빨들이. 자, 제가 오늘 이 세 건의 글을 전해드리면서 우파들도 지고와 남녀노소 이 연령과 관계없이 진짜 현실 인식의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졌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의 글은 듣는 사람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우파 전체의 반성과 미래를 위해서는 약이 된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글들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글 다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기와 또 그때그때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이런 글들만 선정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직접 방송국에 찾아오십시오. 안되면 직접 토크라도 해서 여러분의 깡막힌 속을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